검은 기운이 흐르는 집. 지아는 풍수를 연구한 지 17년 차였다. 그녀가 맡은 의뢰인 중 가장 이상했던 사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. 빌라는 외관상 완벽했다. 통유리 창문, 대리석 바닥, 최신형 시스템 키친.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며칠 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. 그 빌라의 주인 려나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이사를 오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. 첫 달엔 카드 연체, 둘째 달엔 주식 대폭락, 셋째 달엔 아버지의 병원비로 거금이 빠져나갔다. 그리고 넷째 달, 그녀는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. 지안 씨, 제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안은 현장을 찾았다.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알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을 느꼈다. 그녀는 말없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. 주방의 구석, 화장실 앞 선반, 현관 옆 장식장.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거기서 그것을 봤다. 첫 번째 물건, 깨진 거울. 빛을 반사해야 할 거울이 마치 어둠을 빨아들이듯 검게 빛나고 있었다. 풍수에서는 깨진 거울은 기운을 왜곡시켜 재물을 흐더지게 하는 상징이다. 지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. 여기엔 단지 거울만 있는 게 아니야. 누군가 여기에 가난을 심어놨어. 그 순간 창밖에서 갑작스럽게 비둘기 한 마리가 창에 부딪히며 떨어졌다.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. 그리고 속삭였다. 여기 아직 4개가 더 남았어. 가난의 그림자, 숨겨진 4개의 징표. 지아는 거울을 치우자마자 그 자리에서 미세하게 올리는 찌릿한 기운을 느꼈다. 마치 이 집이 그녀의 행동에 분노라도 한 것처럼. 조명이 갑자기 깜빡였고 집안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. 다음은 어디지? 그녀는 방마다 천천히 이동했다. 주방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상한 배치에 도마를 발견했다. 하필이면 도마는 싱크대 옆 배수구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매일 쓰는 칼이 날을 세운 채 꽂혀 있었다. 지아는 조용히 말했다. 두 번째 물건, 칼. 그것도 방향이 문제야. 풍수에서 칼은 기운을 자르거나 흩뜨리는 도구다. 특히 부엌은 가족의 생명과 재물이 깃드는 장소인데 그 칼이 집의 배수구 방향, 즉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재물운을 스스로 잘라내는 행위나 다름없었다. 그녀는 칼을 조용히 내려놓고 도마를 치운 뒤 불을 끄고 나왔다. 주방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. 세 번째 물건은 의외의 장소에서 나왔다. 거실 한켠 고급진 인테리어 안에 놓여있던 작은 수납장 안에서 발견한 검은색 촛대와 불에 탄 향로였다. 이건 굿판에서 쓰는 물건인데 향로 안에는 누군가 태운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잿더미 속에서 작은 글귀가 새겨진 부적 조각이 나왔다. 이 집엔 누군가 막힘을 심어놨군. 바로 이 물건이 세 번째, 기운의 정체를 막아버리는 장식이었다. 풍수적으로 불완전한 의식몰이나 사용된 재물의 잔해를 보관하면 그 공간은 기운을 망치고 사고와 빈곤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. 지아는 물건들을 봉투에 넣고 거실 중앙에 앉아 명상에 들어갔다. 그러던 중 그녀는 벽 너머의 침실에서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. 여긴 내 자리야. 지아는 눈을 떴다. 소리는 분명히 침실에서 났다. 그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네 번째 물건을 발견했다. 낡은 인형. 정확히 말하자면 오래된 스누피 인형이었지만 눈동자가 한쪽은 떨어져 나갔고 목 뒤에는 빨간 실이 감겨 있었다.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야. 누군가 감정을 이식해둔 주술 물건이야. 그 인형을 안고 있던 건 르나 씨의 딸 나연이었다. 지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. 나연아, 이 인형 누가 줬니? 나연은 조용히 대답했다. 이모가 줬어요. 엄마 이사 올 때 같이 왔던 이모요. 근데 가끔 인형이 말을 해요. 엄마 돈 쓰지 말라고. 지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.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. 이 집에 가난을 심은 건 가족 안에 있는 누군가일 수 있다는 것을. 네 번째는 감정이 얽힌 저주다. 지안은 인형을 치우며 속으로 다짐했다. 다섯 번째가 남았다. 가장 위험하고 가장 집요한 마지막 하나. 그녀는 마지막 물건의 정체를 찾기 위해 은하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. 혹시 이사 올 때 이전 집에서 가지고 온 물건 중
특별히 버리지 못한 게 있나요?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래층 창고를 가리켰다. 엄마, 유품이 하나 있는데 버리진 못했어요. 오래된 액자예요. 지아는 느꼈다. 5번째 징표는 바로 그 액자일지도 모른다. 그러나 그 액자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. 마지막 징표, 그림자 속의 액자. 지아는 지하 창고 문 앞에 섰다. 문을 열기 직전 싸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.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다. 낡은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간 그곳은 햇빛이 닿지 않아 눅눅했고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. 창고 구석, 검은 천으로 덮인 큰 물체가 있었다. 그녀가 천을 걷자 액자 하나가 나타났다. 황금색 틀의 고풍스러운 초상화. 하지만 그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왜곡돼 있었고 눈은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. 은하가 중얼거렸다. 저건 엄마 유품이에요. 돌아가시기 전 항상 저 액자를 혼잣말하며 쳐다보셨죠. 지아는 액자 앞에 앉았다.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. 이것이 5번째 징표. 기억과 한이 남은 물건은 그 기운이 공간을 타락시켜요. 지안이 액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고 창고 안 전등이 꺼졌다. 그녀의 등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. 이건 내 것이야. 지아는 돌아보지 않고 외쳤다. 당신은 이미 지나간 존재예요. 이 집에 머물 자격이 없어요. 그 말과 동시에 액자에서 짙은 그 오름 같은 기운이 피어올랐다. 그 안에 있던 기운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고 있던 소나기가 풀리는 듯 서서히 사라졌다. 전등이 다시 켜졌고 창고는 고요해졌다. 지아는 액자를 천으로 싸고 은하에게 말했다. 이건 태워서 보내줘야 해요. 미련도 기억도 여기에 두면 안 돼요. 며칠 후 은하의 집은 놀랍도록 달라졌다. 남편은 갑작스레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냈고 나연이는 밤마다 울던 악몽이 사라졌다. 무엇보다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. 그날 저녁 지아는 은하와 마지막 차 한 잔을 마시며 말했다. 가난은 물질보다 기운에서 옵니다.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는 곳이 있으면 결국 사라지죠.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.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. 며칠 뒤 지아는 낯선 편지 하나를 받았다. 편지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. 그 액자 사실은 엄마 것이 아니었어요. 지아의 눈이 커졌다. 편지를 든 손이 떨렸다.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집을 떠올렸다. 그럼 누구의 것이었지? 액자는 정말 엄마의 것이었을까? 아니면 그 집에 있던 또 다른 존재가 남긴 흔적일까? 지안의 다음 방문지는 더 깊은 어둠일지도 모른다.